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출발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또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고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필승 의지를 다졌고 선관위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 선거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지만 많은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포항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 시의원 후보는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 효곡대의 수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무소속 모성은, 손성호 후보 등 포항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 했고 한국당 이강덕 후보는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광역단체장은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000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유효 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을 얻게 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관위도 감시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 선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저희 선관위는 24시간 심고 조사 체계를 갖추고 가용 인력을 당선 갈등에 총 투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법 행위 146건을 적발했는데 불법 기부 행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인쇄물 배포 27건,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 22건, 허위사실 공표 16건 순이었습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례도 2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단 없는 포항시정과 향후 포항 100년을 대비하기 위해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큰 도약의 시대를 열어 시민이 행복한 포항, 사람이 몰려오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재선에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부인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준하경 후보의 부인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다운 계약서를 통해 팔아 탈세하고 주 후보도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경 후보는 진정서에 제시된 토지 매입가와 건축 비용, 당시 후보자의 지위 등 모든 주장이 허위 사실로 정치적 음해라며 민영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5분쯤 동서 독도 남서쪽 42km 해상에서 구룡포 선적 32톤급 어선과 후포 선적 29톤급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2척의 뱃머리가 파손됐지만 승선원 23명 모두 무사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주지역 시의원 후보 5명을 민주노총 후보로 선정해 공표했습니다. 후보 명단에 따르면 경주시 가선거구의 무소속 이종표 후보, 라선거구 무소속 박직만 후보, 바선거구 무소속 이강희 후보, 4선거구 민중당 정태중 후보, 자선거구 무소속 이훈택 후보 등 5명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이창규 경북교육감 후보와 정의당 박창호 경북지사 후보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00여 명이 법이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이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또다시 한수원이 윤리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전에서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3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임금은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낙찰 하한율을 87.9% 이상으로 정해놓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저 임금비를 보장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 같은 경우는 임의로 5 내지 5%로 임금을 삭감한 것 자체가 한수원이 진짜 부도덕하다. 한수원이 정부 지침을 어긴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인건비 산정 기준 금액을 5%가량 낮추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용역직 550여 명의 임금 2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한수원은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사과나 손해배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 초 용역 계약에서도 낙찰 하한율을 지키지 않아 공공연대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비를 정말 열악한 임금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비 깎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수원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이 주문한 대로 용역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계약 제도를 변경했으며 제도 변경 전 계약건까지 소급해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연대 노조는 용역 비정규직의 집단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본격적인 노선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시외버스 업체는 최근 전체의 33.8%인 145개 노선의 운행 횟수 감축 또는 단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선 조정안을 경상북도에 신청했습니다. 또 시지역 시내버스와 군 지역의 농어촌 버스도 현행 노선의 30%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시군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업계 일방적인 감축 계획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공공운수노조 대경버스지부는 대시민 선전전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촉탁직 버스기사 채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버스노조는 포항버스회사가 포항시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퇴직 기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특별 감사와 버스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를 주제로 한 유물 전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황룡사 관련 유물 500여 점이 최초로 공개돼 웅장했던 황룡사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86cm에 달하는 거대한 망새가 황룡사의 웅장했던 규모를 말해줍니다. 보물 1870호 찰주본기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운 경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목탑 내부에 사리를 안치하는 사리기와 관련 유물 등 500여 점은 발굴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황룡사가 사실은 신라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이 전부 다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황룡사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라 최대 사찰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황룡사에는 거대한 9층 목탑과 3채의 금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망새뿐만 아니라 대형 경첩과 못, 수막새와 도자기 등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황룡사의 주지는 신라 전체 불교계를 통솔하는 그 수장, 국통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명실상부하게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습니다. 황룡사의 옛 모습은 각종 유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도 복원돼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000년 전 황룡사의 웅장한 모습을 되살려낸 황룡사 특별전은 오는 9월 2일까지 경주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방제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단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북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포항지진 때 현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자원봉사자 모집과 배치, 집수리단 운영, 대피소 구호 활동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복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모두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영주시 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자유한국당이 영주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5가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22대를 자기 휴대전화에 연결해 모두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제초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잡초가 최근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논밭을 위협하는 악성 잡초에 대한 방제법 연구가 시급합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밀밭입니다. 밀생장을 방해하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유럽 전어입니다. 이런 외래종 잡초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적합한 방제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 토착종에 비해서 야들은 무적이에요, 무적. 그냥 막 번져버리니까.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전국 농경지에서 자라는 외래 잡초는 모두 166종, 10년 사이에 66종이나 많아졌습니다. 기온 상승이 있으면 동남아에 있는 열대잡초나 북미 혹은 유럽에 있는 동계잡초들이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같은 제초제를 오랜 기간 사용해 저항성이 생긴 제초제 저항성 잡초도 큰 문제입니다. 경북의 논 절반 이상에서 저항성 논잡초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 면적이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성분의 제초제를 매년 연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급해드린 제초제 저항성 잡초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적정 시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 교역이나 기후변화, 또 다양한 작물 재배로 외래 잡초와 악성 잡초가 크게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창의 융합 교육과 함께 중고교생 이공계 분야 진학을 돕는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폐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보호받던 유기견 20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팔공산 중턱에 자리한 한난의 보호소는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이곳 운영자 심상희 씨는 17년 전 반려견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진 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구시 보호소 폐쇄로 많은 유기견을 떠안은 데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버려진 개들이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이곳 한난의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은 모두 250마리,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최근 관할구청이 한난의 보호소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민원이 잇따른 데다 가축 사육 금지 구역에 이런 대형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당장 수용할 시설이 없고 대체 터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전할 것도 지금 엄두도 못 내고 뭐 진짜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나 딱만 임대만 해줘도 제가 이전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대구시 동구청이 최후 통첩이라며 제시한 날은 다음 달 18일. 그때까지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는 유기견은 결국 안락사될 처지입니다.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안밖에 저희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보호소의 수백 마리 개들은 지금 시한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의 차질을 빚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월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체마다 평균 6.1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응답은 25%였고 대책이 없거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곳이 20%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설비 투자 자금 지원,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출발하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또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고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